자, 여러분, 개념학습 5강에 정직한 사기한이라는 좀 독특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극이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거는 극갈래라는 특징을 먼저 좀 다시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제목을 통해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 재밌게 천천히 읽어주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랑은 여기서 이제 조금 확인할 것들을 확인하고 넘어가 볼 건데, 우리가 서로 믿어야 돼. 선생님은 자료 준비를 열심히 해서 너희들한테 부족하지 않게 연결을 해줄 거고, 대신에 너희들은 읽는 거는 너희들이 해줘야 돼. 읽지 않고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눈으로 읽어서 좀 내용 정리를 하는 거는 할 수 있잖아. 우리가 1학년, 2학년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한번 봅시다. 시간적 배경이 해방 직후래요.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어느 빌딩의 사무실이다. 그 다음에 이 해방 직후가 얼마나 모순된 사회였는지 그걸 풍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작품이다. 그 다음에 짧은 제목, 정직한데 사기꾼이야? 그래서 짧은 제목을 통해서 큰 줄거리를 압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속임수가 판치는 세상을 풍자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일가족 구성원으로 위조 지폐 사기단이 되어 있고요.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사기꾼으로 전락하게 된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아버지와 자식들로 구성된 가족 관계지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속여야 하는 처지이다. 이들을 사기꾼으로 내몬 것은 정상적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든 해방 후의 혼란스러움이다. 엉성하게 만든 위패도 유통될 수 있을 정도의 불안정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엉성한 사기 행각을 벌일 수밖에 없는 당시 서민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순박한 청년을 이용하는 모습. 이런 데서 전체적인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술상의 특징. 자, 여기서 이제 모순 형용 방식을 통해 작품을 상징적으로 전달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제목이 뭐예요? 정직한, 사기한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모순이겠어? 사기꾼은 안 정직한 애들이 사기꾼이야. 근데 정직한데 사기꾼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거지. 그치?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별표 좀 쳐볼까? 우리가 선, 악이 구별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풍자라고 했는데, 우리 난소공을 공부한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영희 아시죠? 영희. 영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순수하고 펜지꽃 같은 여자애잖아. 오빠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잉 이렇게 울고, 그치? 그런 순수했던 영희는 선이야. 그런데 영희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거강꾼, 그 브로커를 죽인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건 악이에요. 그 우리 영희를 착하다고 해야 돼요? 나쁘다고 해야 돼요? 이렇게 그 착했던 순수했던 영희가 악, 사람을 죽일 정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은 그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가 그녀를 그렇게 만든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악이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일단 봅시다. 어떤 가족이 있었어요. 이 가족은 어떤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사기꾼, 사기 짓을 시키고 싶겠어요.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싶겠어요. 이 가족은 자, 평범했던 뭐 선이라고는 쓰지 않겠습니다. 평범했던 가족이었는데 사기꾼 집단으로 전락하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전락하게 된 데에는 누가 영향을 끼쳤다고? 이 부정적인 현실이 영향을 끼쳤다고. 부조리한 현실. 아이고, 잘못 썼지? 지울게. 난 뭘 누르는 걸까? 이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평범했던 가족들이 사기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가족이 사기꾼이 됐으니까 요거를 악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런데
이 악한 집단이 누구를 꼬셨어? 순진한 청년을 꼬셨어. 그럼 이 청년 자체는 선이야. 그치? 얘는 정말 그냥 평범하면서도 순박한 청년이거든? 근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이 사기 집단에 걸려들어서 뭐가 된 거야? 위조 지폐를 유통시키는데 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됐어? 범죄자가 된 거야. 전과를 얻게 된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악이지. 그런데 이, 이 악을 유발시킨 건 뭐라는 거야? 얘가 스스로 선택했다기보다는 속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선과 악이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이 현실. 그러면 결국에는 선한 사람들도 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야. 이건 역시 무엇이 영향을 줬다? 부조리한 현실이 영향을 줬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부조리한 현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들이 다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이들이 이렇게 전락하게 된 거는 돈에 대한 욕망과 물질 만능주의 때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잘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진짜 뒷부분에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형사거든. 이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형사인데 광복이 후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사회 상황, 배금주의, 그 다음에 타락한 양심 이런 것들을 풍조하는 작품이야. 근데 법이라는 건 원래 정의의 수호를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해. 근데 여기서 법은 스스로 살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등장하는 거야? 법을 집행하는 형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 진실을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거야. 오히려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청년을 징벌해. 청년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아. 오히려 가족 사기단은 의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정직한 것은 오히려 미련한 것이 되고 거짓과 위선이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결국에는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 부조리한 이 사회는 누구의 모습? 사기꾼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그 사기꾼들한테 걸려든 요 순박한 청년을 통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정의를 집행해야 되는 형사를 통해서 모두 다, 모두 다, 모두 다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부조리한 거야. 이 앞에다가 순박한이라고 쓸게요. 순박한 청년은 형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적대적인 태도로 전환한다. 그치? 그 다음에 나쁜. 그러니까 여기서 나쁘다는 표현은 양심이 없고 그 다음에 윤리적이지 않은 요 위조 지폐 단에게는 오히려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야. 그 이유는 물질주의. 형사도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려봅시다. 전체 줄거리 이거 보십시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OX 문제인데요. 1번부터 여러분 미리 풀어 놓으셨어야 돼요. 풀고 같이 보는 거예요. 제한이 있습니다. 희곡이라는 갈래 때문인 거죠.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희곡이고 무대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제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액자식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시간의 흐름. 그 다음에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되는 극갈래죠. 선박, 이런 청년이 몰락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회의 부정직성을 풍자하고 있다. 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순된 표현을 통해서 주제의식이 나타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장과 그 가족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인물이 맞습니다. 청년은 순진하고 어리숙하기 때문에 이들한테 걸려들었겠죠.
형사는 객관적인 입장도 아니고요. 공정하지도 않은 캐릭터입니다. X예요. 그죠? 사장은 처음에 이 연민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얘의 형편을 뭐 하는 거지? 요 사장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 거지. 이용하는 거야. 청년은 사장을 만날 당시 이미 전과자. 그치? 한 번 전과를 당했어, 얘. 그러니까 또 속은 거야. 그러니까 얘도 참 문제야. 사원 가은 형사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사장이라는 것을 숨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장과 일행은 자신들의 범행이 성공할지 얘를 이용하는 거야. 그치? 동그라미. 그럼 여기서 자신들의 범행이라는 건 위조 지폐 유통을 말하는 거죠. 위조 지폐를 유통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사장이 청년에게 월급을 선불로 준 것은 그의 어려운 처지를 아니죠. 선불로 준 것은 일부러 그 돈 쓰게 만들려고. 그치? 왜냐하면 월급을 선불로 줬는데 이 월급을 지금 환심을 사고 청년의 환심을 사야지 청년이 이들을 의심하는데 이렇게 줄어들겠지. 그리고 위조 지폐 유통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인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14번. 사장은 청년 때문에 형사가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짐작하고 있었다. 맞아요. 걸릴지도 모른다고 충분히 의심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사장과 사원들은 형사에게 청년을 모른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청년은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형사는 사장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청년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정직한 사람을 오히려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형사는 청년이 100불짜리 위조 지폐를 만들었다고 그렇죠. 의심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장은 보세요. 그동안 위조 지폐에 성공해왔지만 이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성공했는데 이번에 처음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 올라가 볼까? 여기 봐봐. 결국 또 실패지? 여기 있지. 그럼 또 실패했다는 건 이전에도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처음이 아닌 거겠죠? 청년은 자신이 취직만 하지 않았다면 그쵸? 그 청년이 그 형사한테 하는 말 그 장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도록 합시다. 문제예요. 여러분 읽고 문제를 풀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역설적인, 그죠? 모순적인 제목을 통해서 순박하고 정직한 청년이 사기꾼으로 몰리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풍자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2번, 기억에서 미음에 지문을 넣는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보시면 리을 보세요. 답이 4번인데 자, 리을에 있는 장면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 없다니까요. 지금 형사가 찾아왔어. 전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지금 뭐야? 지금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지? 시침이 떼고 있는 거야. 아까 그러지 않았어요? 왜? 어허, 이 젊은 친구가 아직도 발악을 합니다. 그려? 이거 뭐야? 이 젊은 친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청년을 믿지 않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사장을 잠깐, 아이, 그런 분 없다니까요. 그랬어? 여기서 얘는 지금 모르는 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장이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시침이 떼고 있어. 그러면은 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겠니? 의아하다는 듯. 이런 표정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겁에 질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뻔뻔한 표정으로 이런 거 나와야 돼요. 뻔뻔하게.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틀렸을 거는 뭘까? 기억? 내가 전과자인데 뭐 해준대? 취직을 시켜준대. 그럼 깜놀이지. 그치? 믿을 수 없다는 짓이 되겠지.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내가 채용해 준다고 했으니까 어떻겠어? 굉장히 고마워하겠지. 고개 숙여서 인사해야 되겠지. 진심으로 고맙다고 표현을 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디귿 찾으러 가볼까? 자, 용산서원인데요. 여기가 간편무역사죠? 간편무역사? 이거는 뭐겠어? 처음 듣는다는 듯이 뻔뻔하게, 그치? 여기서부터 이제 형사가 찾아왔다는 걸 알고서는 연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뻔뻔하게 처음 듣는 회사 이름이라는 뜻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치? 오, 사장님! 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자기 상황을 사실대로 지금 말해서 사장이 자기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장이 나타났으니까 반가운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사원, 갑과 병은 위조지폐 사용하다 형사에게 붙잡힌 청년을 동정해주지 않습니다. 그쵸? 청년을 오히려 모자란 사람 취급하죠. 으, 모자리. 그치? 청년을 모자란 사람으로 취급하지, 이용하면 오는 거지. 그래서 동정하지 않습니다. 자, 4번 보세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학적 센스와 자신의 어떤 실력 이런 거 점검하기 좋죠. 자, 4번. 청년이 형사한테 하고 싶은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은 지금 이 청년은 형사한테 어떤 감정이 들지 생각을 해보자. 일단 너무 억울하겠지. 그 다음에 또 요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겠지. 그럼 진실이 밝혀지려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자신의 말을 믿어주길 바라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러분 밑에 문제를 맞고 틀리기 전에 이 청년의 심정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잘못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어요.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줘. 미치겠지. 그렇기 때문에 답이 3번인데요. 보세요. 개미가 있어요. 어떤 개미예요? 불개미인데요. 잔등이 부러져 있어요. 허리가 나갔다고. 앞발에 종기가 났고 뒷발에도 종기가 났는데 그런 개미가 강릉 샘제 고개를 넘어서 가람의 허리, 이게 호랑이야. 가람이 호랑이래. 호랑이의 허리를 물고서 북해, 바다를 건너간다는 말은 이거는 과장법을 사용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 말도 안 되지. 어떻게 병신 개미가 얘들아. 그것도 호랑이를 물고 말도 안 돼. 고개를 넘고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온 사람이 이렇게 다들 말해도 당신은 알아서 좀 생각해 주세요. 짐작해 달라는 건 진실을 파악해 주세요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될까요? 진실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을 보시면 이렇게 관계도가 나와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사장은 청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거 답이 1번인데 그럼 사장은 청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새끼 순진하네. 어수룩하군. 그리고 약간 미련한 애인데? 그치? 그 다음에 이용하기 쉽겠어.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사장은 청년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 그럼 청년은 사장이 자기를 도와주길,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겠지. 그 다음에 형사는 사장한테 물어보지. 당신 사장입니까? 이 청년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건 맞아. 확인하고 있는 건 맞아. 하지만 진실을 밝히지는 못해. 진실을 밝히지는 못해. 하지만 확인하고 있는 건 맞다. 요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청년은 형사한테 억울하게 얘기하고 있고 형사는 어떻게 생각해? 이 청년을 약간 한심하게 생각하지. 그치? 응. 뭐라고 하는 장면에서 야 너는 왜 먹히지도 않는 거짓말을 하니? 이런 말에서
먹히지도 않는 거짓말이란 표현이 있을 거야. 이런 말에선 이렇게 되는 거죠. 6번 봅시다. 학생들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반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역설적 또는 모순적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모순이라는 단어 좀 체크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뭐 앞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모순이라는 단어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문제 풀어봤는데 여러분 꼭 읽고 양심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풀어주시길 바랄게요. 고생하셨습니다.